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보자인 강혜경 씨는 법원에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풍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 장비나 기술이 사용됐다면 우리 제품도 수출이 제한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타격도 예상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적의 보복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근했던 날씨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저녁엔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이후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추가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여론조사 조작에 대해 강혜경 씨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공천 개입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혐의가 여러 개인 만큼 하나씩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 씨가 법원에 대통령 부부 휴대전화를 증거 보전 신청했습니다. 이 전화기 안에 대통령 부부와 명 씨와의 통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윤석열 대통령 녹취 하나입니다.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검찰은 김 여사와의 통화도 찾고 있습니다. 이거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법원은 증거 보전 필요성을 검토한 뒤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공천 개입을 넘어서 여러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의 자문위원을 추천하고 창원 산업단지 외에 다른 국책 사업에도 관여한 걸로 의심되는 녹취가 나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14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누군가의 이력서를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제가 사진하고 그 이력서 프로필 하나 보냈거든요. 네네. 그거 해갖고 그 이력서 양식대로 만들어서 네. 여의도 연구원에 보내야 되니까 네네네. 그거 하나 좀 만들어서 나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주변 인물들을 여의도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임명되도록 알선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 씨, 대통령실 6급 행정관 조모 씨 등 6, 7명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일부는 실제 임명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권 개입 정황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엔 강혜경 씨에게 대외비 파일을 출력하라고 지시합니다. 내 메일 알죠? 거기에 들어가면 그 파일이 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프린트해요. 다른 사람 보여주지 말고. 2천억 원짜리 대형 사업 관련 자료라며 거듭 보안을 강조합니다. 특화 산업단지 2천억짜리 가져오는 거라서 그거 유출되면 큰일 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라서. 명 씨는 이런 자료를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가져간다고 말합니다. 저번에 광역시하고 도 있죠? 5개. 그다음에 500몇 페이지짜리 하나 왔죠? 그거 하고 지금 방금 보낸 거 있죠? 이게를 USB에 좀 담아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내일 도지사 갖다 줘야 돼. 석 달 뒤 박 지사는 산업부 장관에게 수소 특화단지 경남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박 지사 측은 명 씨와 도청 집무실에서 만난 기록이 없다면서도 도청 밖에서 따로 만났거나 통화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를 사용해 만든 국내 제품에도 적용돼서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첨단 AI 개발과 반도체 자립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America invented these chips, but over time we stopped making them. We invested other overseas. We're bringing this vital industry back home where it star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미국 외 나라에서 제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이 주도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조치는 경제적 강압 행위로 불공정한 시장 관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압박에 대해 강력 비난해 왔습니다. 这种做法严重破坏国际经贸秩序，扰乱全球产供链安全稳定，损害中美两国企业利益，乃至全球半导体产业发展。 중국은 자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적의 보복을 고려한 선제적 조치라고 해명했는데 정작 민주당에서도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의 대국민 약속은 반년 만에 깨졌습니다. I am satisfied that I'm not going to do anything. I said I abide by the jury decision, and I will do that, and I will not pardon him. 비판을 의식한 듯 바이든은 아버지로서의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백악관은 트럼프 세력을 비롯한 정적의 보복을 고려한 조치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believed enough is enough, and the president took action. And he also believes that they tried to break his son in order to break him. 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정당한 사면이란 해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사면 결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중범죄에 대한 부당한 사면이라거나 후대 대통령에게 사법권을 남용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은 심각한 남용이라면서 지난 2021년 1월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 대한 사면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의 아들 사면으로 트럼프가 취임 직후 자신을 포함해 지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에 나서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는 15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방한하는 스가 전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NHK는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스가 전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도 만나 양국 의원연맹 간 협력 관계를 확인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소 포근했던 날씨 하루 만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 건데요.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출근길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출근하는 시민들 옷차림은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여의도 환승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보이실 텐데요. 두꺼운 패딩에 또 모자와 목도리까지 방한용품으로 온몸을 감싸고 집에서 나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30분 정도 서 있었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 더 오른 영하 2도 정도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이것보다 더 낮은 영하 5도입니다. 인천은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져서 오늘 종일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네, 강추위에 이어서 오늘 밤 날씨는 좀 어떤가요? 네, 오늘 종일 이런 추위가 계속 이어지다가 밤에는 인천과 경기 남부 등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강원도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출근길에 나서면서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운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난주엔 정말 많은 눈이 왔는데 이번 주에도 눈 소식 있을까요? 지난주만큼 많은 눈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도 눈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 밤에는 수도권에 비나 눈이 예상되고요. 내일 새벽에는 충청권과 전북 등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는 평년과 비슷한 초겨울 추위가 이어집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기온이 오르는 건데요. 주말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입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양주시 노고산 터널 인근에서 2.5톤 이삿짐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도로의 운행이 제한되면서 인근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엔 경기도 안산의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건물은 2주 전에도 화재로 내부 모텔의 투숙객 등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건물 외벽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최근 저출산 여파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군대에서 공군만큼은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입대를 위한 경쟁률이 2자릿수에 달할 정도라는데요. 내년 3월 입대를 위한 공군의 지원서 접수 현황입니다. 1,308명을 모집하는데요. 접수 인원은 13,214명, 경쟁률은 10대 1을 넘었습니다. 특히 공군 의무병은 9명을 뽑는데 198명이 몰려 22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해병대 경쟁률이 1.7대 1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공군 입대를 위한 1차 서류 전형의 만점, 가산점을 포함해 105점인데요. 지난달 커트라인 점수는 올해 가장 높은 99점이었습니다. 육군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3개월 긴 단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개인 시간이 보장되는 점이 특징으로 여겨집니다. 또 내년 병장 월급이 25만 원 인상된 150만 원,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장점입니다. 긴 복무 기간만큼 돈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군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공군의 인기 요인 분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아프리카 기니에서 축구 경기 도중 관중 사이에 대규모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최소 56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각 1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수십 명의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을 볼까요? 높은 담벼락을 뛰어넘는 사람들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Le gouvernement guinéen exprime sa profonde tristesse suite au tragique événement survenu le dimanche, le 1er décembre 2024. 기니의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은제레코르에서 군부의 수장 마마디 둠부야를 기념하기 위한 축구 토너먼트 결승전이 열렸습니다. 경기 도중 관중이 심판의 판정에 불만을 품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팬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치명적인 압사 사고로 이어졌고 이 경기장 내에는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기니 정부는 지금까지 최소 56명이 숨졌다면서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홍수 피해로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지붕은 무너지고 도로는 파괴돼 버렸습니다. 현지 시각 2일 말레이시아에 내린 비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버린 곳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는 고등학생들의 교육 인증 시험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adi untuk itu, pertamanya saya ingin memaklumkan pertamanya ujian bertutur bahasa Melayu SPM akan diteruskan seperti yang dijadualkan pada 2 hingga 5 Disember 2024. 다만 수험생들에게 임시 숙소와 시험장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심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는데요. SPM은 말레이시아의 고등학생들이 치르는데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소셜미디어엔 이렇게 사람들이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험을 좀 미룰 순 없냐, 장관의 결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요, 약 5,300여 명의 학생들이 홍수 피해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학교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교과서가 공개됐습니다. 학생에게 맞게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영어 발음도 고쳐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먼저 이희령 기자입니다. 초등 수학 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A 학생은 10개 문항 중 10개를 다 맞았고 B 학생은 9개를 틀렸습니다. 그러자 AI가 학생에 따라 다른 난이도의 숙제를 내줍니다. A 학생에겐 문제 길이도 길고 어려운 과제를 낸 반면 성취도가 미진한 B 학생은 쉬운 연산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맞춤 교육이 실현되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되어 영어 과목의 경우 학생이 화면에 뜬 문장을 읽으면 음성을 분석한 결과가 나옵니다. 잘못된 억양으로 읽으면 잘못 읽은 부분이 알림음과 함께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사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목표 성취를 매 차시마다 확인할 수 있기에 다음 수업에선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게임을 하며 배운 내용을 익힐 수도 있고 모르는 개념을 AI 챗봇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AI 디지털 교과서엔 교사가 학생의 모니터를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어 모니터를 잠그면 수업과 관련 없는 활동은 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AI 교과서는 각 학교의 채택 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그런데 이 AI 교과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독서량도 줄어들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 노출이 더 늘지는 않을지 걱정합니다. AI 교과서를 거부하자는 청원엔 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AI 디지털 교과서가 아이들의 사고력과 이해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그 영상들이 대부분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스쳐가는 정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의 노출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우려합니다. 가뜩이나 요새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도 이제 디지털로 바뀌면 책을 읽을 기회가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눈 건강도 그렇고. 이 때문에 AI 교과서를 거부하자는 국회 국민청원에 6만 명 가까이 동의했고 최근에도 온라인 서명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개된 AI 교과서에 대해 교사들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읽는 속도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좀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기본 문제를 좀 풀지 않으려고 하고 전반적인 문해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각 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쓸지 결정해야 하는데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시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 적용을 시켜보고 아까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매뉴얼 같은 걸 제공해야 되는데 바로 적용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AI 교과서에 동시 접속했을 때 무선 인터넷 망 문제 등으로 접속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게다가 도입 전부터 야당은 교과서가 아닌 참고용 교육 자료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서 내년에 모든 학교에서 쓸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경찰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를 벌인 동덕여대 학생 19명을 특정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세력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총학생회는 여전히 서로를 비판하면서 갈등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바닥이며 계단이 온통 레커로 쓴 글씨로 뒤덮였습니다. 남녀공학 전환에 학생 의견 반영하라는 대자보가 붙은 대학 본관 출입문은 20일 넘게 잠겨 있습니다. 동덕여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물 파손과 퇴거 불응 등 혐의로 총학생 회장 등 21명을 고소했습니다. 동덕여대 시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그중 19명의 신원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에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할지도 이들을 조사하며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을 막았는데도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와 훼손된 흉상을 청소하겠다고 하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오시냐고요. 남녀공학 한다고 해서 학교에다가 이 그런 소리 좀. 동덕여대 측은 총학생회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지난달 30일 총학생회가 비민주적인 공학 전환 논의 철회와 사과, 시위 중 출결 인정 등을 요구한 데 대한 답입니다. 대학은 철회 요구 등을 거부하고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매서운 찬바람 속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인천에는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영상 4도 등으로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떨어져 종일 춥겠습니다. 또 밤부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